여야가 주로 강하게 대치하는 이슈에 대해서 타협점을 조금씩 양보해서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사실 내일 헌재 결론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타협점을 찾을 거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 결정문 속에 이것만큼 반드시 담기면 다수의 국민들이 그나마 그 결과를 이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뭐 일종의 문장, 표현, 내용 이런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먼저 조정훈 의원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문장이 내일 담겨야 될까요? 저는 결국은 이 판결은 아까 말씀하신 몇몇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신 개인적 사적 감정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로 판단한 것이다. 예. 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채,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많은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이 정치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잘못은 정치권에 있고, 또 저는 굉장히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다 왔는 이 시점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 마라 하고 또 막 한덕수 총리 또 탄핵한다. 최상목 대행 아마 내일 아마 투표할 거라고 지금 속보에 뜬 것 같은데, 이런 임명 갖고 막 정치화시키는 국회와 마치 헌법재판소가 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정치기관인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게 만드는 이 과정. 그래서 정말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이 내일 판결문에서 정말 짙게 배어나지 않고 예. 양쪽 모두가 보기에 정파적인 이 반영을 통해서 이 판결을 했다 그러면 정말 나라 두 쪽 날 수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정치 행위를 하지 않는 곳이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이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사회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뭐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중대한 흠결, 저는 이거 아니라고 보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굳이 한다면 헌법재판관 8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십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살아가야 되실 국민이신데 정말 이 국익적 차원에서 봤을 때 이 기각 이후의 대한민국과 인용 이후의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시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들을 혹시라도 들으시고 혹시라도 의견이 바뀌실 수 있다면 예. 꼭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당적을 떠나서 제3자적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대통령의 2번 탄핵은 절대로 대한민국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각 각하 이후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정치개혁을 이뤄나가고 또 필요한 개혁을 하고 질서 있게 정권이 바뀌는 것이, 정권이 연장이 되든 바뀌는 것이, 그것이 우리 정치가 이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대 서비스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태 의원은 어떻습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실 거고요. 다만 여론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로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발언은 동의하세요? 100% 동의합니다. 100% 예, 동의하세요? 예. 우리가 이제 파면 결정이 있었던 게 박근혜 대통령 사례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 비하면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최순실 씨하고 만든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에 대기업들한테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협찬금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과 군을 동원해서 쿠데타를 한 것은 이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1980년에 있었던 그 쿠데타, 이번에 45년 만에 지금 다시 벌어졌는데요. 이 군을 동원한 쿠데타가 다시는 없어야 된다라는 문장이 꼭 담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장관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헌법과 법에 정해져 있으면 그걸 꼭 준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은 법치주의하고 법 준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권한 대행이 헌법에 나와 있는 거, 임명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거 임명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고 하는데 안 지키고, 또 상설특검을 추천 의뢰하라고 돼 있는데 그걸 안 지킵니다.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통치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본인들은 법을 안 지키면서 국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하면 국민들이 웃죠. 이런 상황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일 그 판결문에는 이 땅에 다시는 구테타라는 말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것과 대통령을 비롯한 최고위 공직자들이 헌법과 법률에 준수해야 된다. 법치주의하고 준법의 상징이다. 이걸 명심하라. 이런 취지의 글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법준수의 상징이다. 이 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김익현 변호사님, 지금 헌법재판관이라면 이것만큼은 꼭 넣겠다라는 문장이 있을까요? 마흔여 후보자 관련 한마디만 하면 하세요. 예. 좌쪽에서는 너무 편향된 분들을 추천합니다. 우측 재판관 중에서 그렇게 구설수에 오르는 분이 한 분도 없잖아요. 근데 세 분은 다 그렇습니다. 본인이거나 가족이거나. 그래서 그런 분들 하는 거는 저는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헌법재판관들께 법률가로서의 양심, 개인적인 편향이 아니라 법률가로서의 양심에 기초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결론은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기각한다. 예. 이런 결정을 원합니다. 네. 처음 40초 관점으로 다시 돌아갔네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차성환 예, 교수님. 제가 이제 조갑재 씨에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분이 보수의 가치로 사실과 자유와 법치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관련해서 헌재가 다른 절차적 위반이나 비상계엄 요건만으로도 충분히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을 구성하고 파면의 중대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압니다. 그래서 피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러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사실 관련해서 부정선거론이 결코 비상계엄의 어떤 명분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자유와 법치 관점에서 헌법을 위반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정지하고 법률과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려고 한 그 목적, 내란죄의 목적, 그것이 바로 이 형법 위반의 본질이거든요. 용감하게 법치주의 관점에서 법치 위반이다, 내란죄 성립한다, 그렇게 써주기를 바랍니다. 내란죄까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예. 제가 우리 아까 말씀하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이제 구테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80년대 구테타가 2025년도, 24년도에 다시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제가 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 구테타라는 뜻은 아마 프랑스어고 이 물리력, 군사력을 통해서 정권을 빼앗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빼앗을 정권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이미 최고 통수권자인데 무슨 권력을 또 빼앗겠다고? 그러면 지금 실질적 권력을 뭐 국회가 갖고 있는데 그걸 다시 빼앗는다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계엄이 터졌을 때 많은 국민들이 군사 독재 시절을 생각하고 그때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예. 이건 아니지 하시면서 굉장히 반대를 하셨습니다. 이 여론이 이렇게 바뀌면서 어디까지 왔냐 보면 저는 그때 그 운동권, 학생 운동권들의 그 일방적인 반대 모습이 지금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을 군사정권 시대로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예. 구테타라는 계엄 이퀄 구테타, 계엄 이퀄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잡고 팔려고 하시는데 여론조사에서 보이는 것처럼 예. 팔리지 않습니다. 이제. 예. 정리해 주시죠. 저는 한 말씀 좀. 자, 20초 드릴게요. 예. 예. 우리 조정은 의원님이 친이 구테타를 몰라서 저런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통령이 국회 통제를 받고 상권 분립의 통제를 받는 나라가 마음에 안 들어서 친이 구테타를 해가지고 국회를 해산하고 독재를 열려고 한 겁니다. 장기 집권을 하려고. 이건 명백히 친이 구테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결정문을 보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잘 담겼는지 판단을 해보고요.